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의 8시 57분 오늘 또 휴일을 앞둔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이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먼저 소개 드리면서 전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개장 전에 저희가 개장 전에 들어가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니요, 전략보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와가지고 6조 6천원? 네, 그거 그 지금 나왔잖아.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콩콜을 해야 돼. 그 콩콜. 콩콜 자료 나오고 했는데. 아, 콩콜 봤어요? 자료가 나왔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전략하는 걸로. 속보로 한 5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걸 콩콜 자료를 어떻게?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전략자가 하창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테슬라 발로 이제 워낙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15% 상승. 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아서 뭐 그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도 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 일단 삼전 실적에 따라서 수급이 좀 상당히 바뀌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른 변동성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클리컬? 화학? 시클리컬, 시니컬. 시클리컬? 시니컬?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중국 경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철강, 화학 이런 뭐 거지. 철강 화학, 철강 화학. 네, 그런 거죠. 시클리컬 맞네. 시클리컬.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전략은요? 근데 약간 소외됐다는 게 조금 덜 갔던 게 애플하고 저기 테슬라였잖아요. 애플 그게 테슬라.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가 5년 만에 바이로 바꿨다는 애널리스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외됐던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 그런 게 어저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네. 연속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연속성을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관심 포인트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지금 실시간 방송 듣기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9시부터인가? 예, 제가 아까 실적 본 게 8시 55분인가 그렇거든요. 예. 파일은 제가 받았거든요. 오늘 그것만 정리해 주셔도 김장현 본부장님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리 못하지. 지금 못 컨퍼런스 콜을 하십니까?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듣고 지금 방송하는 거죠.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더 들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을 기자가 뜨니까 제가 한번 중요한 해볼게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됐고요. 9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시 2초, 3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좀 들어오려면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예상 지수는 코스피는 0.35% 플러스, 코스닥은 0.39% 플러스. 궁금한 건 아모레 퍼시픽하고 SK 이노베이션 내가 가져왔는데 리포트가 확 쏟아졌거든요. 네. 아모레 퍼시픽하고 SK 이노베이션 다 실적은 좋았는데 리포트들의 반응은 조금 리포트 나온 반응은 좀 달랐어요. 주식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케이. 근데 시간에서 좀 좋았어가지고 아마 시작은 그렇지. 좋게 아마 아무래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게 되고 나왔고 SK 이노베이션은 상향은 아니고 오히려 하향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가. 그래서 그 정도 궁금하다. 어제 실적 나온 거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좀 들어왔네요. 0.26%로 나란히 플러스로 시작을 하네요. 코스피는 2694. 어느덧 2700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2694, 코스닥은 872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4% 플러스, 하이닉스가 0.2% 플러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저희 클로징벨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 0.5%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잘 가고 있어요. SDI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1%에서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약세인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밸류업이 조금 쉬고 있는 움직임, KB금융, 보합, 삼성물산도 0.5%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메리츠 이렇게는 조금 보합권에 좀 쉬고 있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쉬어가는 움직임이 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강합니다. 에코프로 BM이 2.3%, 에코프로가 4% 플러스, 엔캠이 1.8%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이니까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쉽니다. HLB가 1% 마이너스, 알테오젠
뭐가 있을까요?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얘네들이 약보합권에서 한 1% 내외로 좀 쉬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JYP는 뭘 했다고 0.7%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하이브 어제 올랐죠? 오늘 하이브 1% 빠집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정신 건강에 매우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자,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네. 섹터요? 뭐 네. 섹터는 말씀해주신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LG 생활건강 이거 다 중국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가는 거는 뭐 오늘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로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요거는 뭐 당연히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카메라 모듈까지도 지금 조금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일단 주요 주들을 먼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카메라 모듈이나 또 이제 자율주행 할 때 필요한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뭐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고요. 또 구리 선물 가격 워낙 좋은 상황들 고공행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뭐 전선 쪽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화장품 쪽 사실 국내 내수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나 이런 것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랑 뭐 실리콘2 이런 것들 좀 언급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개인적인 악재가 나와서 좀 박살이 났지만 실리콘2 만약에 이제 중국 소비주 쪽으로 국내 내수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실리콘2라는 종목도 조금 이제 지표 삼아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장에서 일단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리포트 바에서 좀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수급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강합니다. 5% 플러스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아모레퍼시픽 오늘 6.5% 플러스. LG이노텍도 오늘 2% 오르네요. LG이노텍 애플이랑 같이 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2.8% 플러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3% 플러스고요. 얘는 왜 올라요? 한국 타이어? 별 의미 없네. 한국 타이어? 실적 좋나? 실적 나왔나? 한국 타이어도 중국 지표랑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연결돼 있죠. 그래요? 그쪽도 연결돼 있죠. 한국 타이어도 중국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른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타이어주가 좋네요. 금호 타이어도 3.5%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존 비지온이 13% 오릅니다. 더존 비지온 뭐 있습니까? 그거는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고 인터넷 전문은행. 요거 이제 설립하는 부분으로 사실 이게 좀 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거고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던 내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주가 신한투자증권이 됐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신사업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현 본부장님은? 네네. 뭐 조용합니다. 장 조용하니까. 조용해요. 오늘 역시나 휴일을 앞두고 좀 조용한 움직임일까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나? 이게 10시부터인가 9시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 시작했어요? 나오고는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봐야지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움직일 게 없죠. PDF 파일은 여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거 넘버는 크게 뭐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크게 부분별로 반도체와 2조 좀 안 되게 나왔을 거고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갖고 뭐 임플리케이션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오늘 코스닥 중형주 중에서는 진짜 그 자율주행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트렉스, 넥스트 칩 뭐 이런 종목들 13%, 6%, 13% 뭐 이렇게 오르고 있고 슈어 소프트테크도 12%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혹은 중국을 노려보자? 중국 지표 오늘 나오더라고요. 10시, 10시 반 이렇게 쭉 오전에 있어요. 그거 네, 끝나고 오전에 뭐가 나와요? PMI. PMI랑 PMI. 두 개 나와요. 물 좀 드세요, 김정민. 10시랑 10시 반. 10시랑 10시 반. 네, 두 그거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올까요?
주가에? 근데 아마 최근에 지표 자체가 좀 좋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힘 자체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그 관련돼서 뉴스를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양책 발표 이후에 뭐 이제 증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는 있으니까 나와서 아마 좀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땐 증시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때 색깔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오늘 오히려 이런 선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가 한 이 정도 베이시스 차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까는 거의 붙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급의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파생을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갭 차이가 지금 아까 음전하면서 좀 같이 붙었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흐름에 따라서 수급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은 선물이 사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 뒤바뀌거나 이런 흐름이 되면 또 이제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서 이거 지금 코스피 200이 선물 가격과 거의 많이 붙어오는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 전환에 따른 수급의 변동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 근데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장중에 붙는지 안 붙는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선물하고 뭐 그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급도 같이 보면 네. 오늘 거래소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습니다. 280억, 400억, 400억, 4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어제 전거래일에 좀 상당히 많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또 일부 차익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뭐 추가적인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레벨 수준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휴일 앞두고 그 다음날에 거래일에 수급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잡힐 수 있는 위클리 옵션부터 시작해서 연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비차익 순매도도 처음에는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비차익 순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빠져나가면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또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수급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게 터져 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눈치 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이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내년 딱 그 스테이지 그때 정도였나요? 4월 하고 나서 네. 적게 보너스 1.78천, 많이 보너스 2조 1천 했으니까 네. 중간값 정도. 중간값 다른 정도. 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슈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주당 우선주, 주당 361원 현금 배당, 배당률은 0.5% 저는 포인트인데.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배당은 얘기 안 하시긴 해요. 아, 입 아파. 입 아파요? 네.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아니 주가에 전혀 영향 없어요. 별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요즘은 그래도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몇 %? 네네. 그거의 율을 과거보다 높인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다르지. 그렇죠. 그런 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어봐야지. 근데 지금 0.5% 아니 정도면은 얼마 배당한다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주 배당 성향에 대해서 요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 구체적인 질문과 퀘스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떠들 거예요. 뭐 네. 자기네 뭐 저 떠들 거거든요. 그 내용 다 알려졌으니까 Q&A 들어갔을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5분 정도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야지 15분 정도 지나야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이제 하나하나 혹시라도 지금 Q&A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들어갔으면 좀 이따가 네. 들어갔으면 지금 근데 김정은 본부장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인데 네. 완전 서프라이즈에서 6조 6천억 나왔잖아요. 네 토탈로 그래서 지금 기사로는 S24의 힘이다. 그래서 AI 폰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팔려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반도체도 좋았고 모바일도 수요가 회복된다. 뭐 요런 얘기를 이쪽으로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1분기 실적은 이미 알려진 거 상관없고 2분기 전망을 봐야 되겠죠. 2분기 전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느냐. 1분기 좋았을 것 같은데 1분기 좋았을 것 같은데 2분기는 좀 어떻게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나와져 있는 수치는 아마 주가에 벌써 반영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기반도 딱 보고 네. 아까 저 여기 이동하고 오는 와중에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밖에 가서 이상한 숫자가 있으면 뭐 이실을 했든지 괜찮네 하면 이미 샀든지 그게 벌써 10분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스크립트 말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가 떵떵떵해서 뭐라고 대답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삼성전자 중요하고 하이닉스도 중요하고 하이닉스. 혹시라도 무슨 얘기 하면은 근데 별 얘기 없으면은 뭐 그 다른 섹터 가면은 덜 가고 다른 섹터 안 가면 혹시 가볼까 노리고 뭐 그런 분위기 정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제노님이 장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0.3% 플러스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도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 490개 하락 종목 32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860개 하락 종목 600개 정도로 반반이어서 상승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 뜨뜻미지근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지연님께서 41% 수익률 더존. 근데 제가 사기는 잘 사는데 파는 걸 못해요. 이렇게. 뭔데? 네? 뭐 사요? 더존 비즈원. 자랑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축하드리는 거죠. 축하드리는 건데 사실은 팔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좋은 종목 사고 저점에서 사고 이게 쉬운데 잘은 모르지만 하루에 이게 1%씩 파세요. 예? 하루에 보유 비중에 1%씩 파세요. 하루에 1%씩? 네. 그러면 40일을 팔아야 돼요? 그럼 원래 살 때도 삼성전자 살 때도 30분 나눠 사라 그러니까 너나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으면 사요. 못 사서 그렇지. 아니 이제 보유 비중에 1%씩 파는 거니까. 보유비 중에 1%씩 네. 수익률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이제 일단 이제 더존 비전 아까 그런 게 기대됐잖아요. 네. 주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게 이게 충돌하네요.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보니까 바이하고 홀드가 충돌했어. 4월달 들어와서. 누군가는 틀렸네요. 근데 목표 주가는 비슷해. 지금 주가보다 낮아. 그렇군요. 아니 이거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뭐가요? 진짜 1%씩 팔아보세요. 되게 좋아요. 나도 지금 얘기했는데 주가가 아니, 지금 무성의- 충돌했다니까. 애널리스트가. 그리고 지금 주가보다 낮다니까. 건성번호, 대충번호. 아니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대충이라고 아니 이게 말씀하십니까? 분할로 이렇게 팔아 보시면 아유, 이게 참. 이게 해보셔야지 그걸 느끼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네.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팔다 보면은 내가 그게 와요. 이게 지금은 조금 뭔가 주가가 빠지겠구나 이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1%씩 조금씩 팔아 보시면 괜찮다라는 거 생각보다 느끼실 겁니다. 구름샘님이 나도 비슷하게 알아들었는데 수익률 41%라니까 그거를 1%씩 팔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면 영업이익 빼고 2달 동안 내지 1%씩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야? 41% 수익이니까 전 수익률이 41%니까 41일에 걸쳐서 팔으라는 건 줄 알고 복잡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할로 조금씩 던져서 수익 실현을 해라. 이게 그럼요. 결론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동평균선 보면 5일, 10일, 20일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기록이 달라지는 거 보이겠지. 그렇죠. 하면서. 평균값을 최대치로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의사결정이 틀려도 그 기준 그 평균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옛날에 하라는 정립시 저기 펀드가 왜 나왔겠어? 그걸 정확히 못 맞히니까 에버리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팔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원칙일 수 있죠. 그게 철칙은 아닌데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언제 팔지 모른다며. 언제 팔지 아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포트가 충돌되는 게 최근에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보다 낮아요. 어허.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싸하면 다 파시든지 행간의 의미. 아니면 그 리포트 나온 게 한 보름 전에 나왔는데 이 자식이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앞에다가 2만 원 더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는 말대로 1%건 5%건 1%는 좀 심하면 5% 파든지 오케이. 한 2.5% 파든지 끊기까지 쉽지 않으니까. 그쵸, 쉬운 쉽지 거네. 않죠. 근데 일단은 자신 없을 때는 한 큐에 뭐 3번에 나눠서 이렇게 파는 거는 자신 없는 데는 그냥 객기예요. 모르면서.
팔더라도 아셔서 팔려면 리포트를 보시고 오케이.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나눠서 파시는 게 맞다. 10번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진짜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게 약간 작은 중소형 종목주 중에서 조금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아니, 것들이 좀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리포트 나온 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설명해 일단 드릴게요. 잠깐만 요것만 시작 한번 치고 진행 좀. 그 얘기하려는데 한 종목 내려가고 한 종목 올라가고 막 난리치는데. 아직 바로 살 거 아니니까. 뭐 지금 찍어줘서 바로 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갖고 계신 분은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 팔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거 갔다가요? 아니, 얘기 안 해. 9시 30분, 요거만 30분 얘기합시다. 예. 아니 지금 어쨌든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카, 뭐 요런 애들 좀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작은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좀 가는 모습이고 오늘 그래도 큰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굳이 찾아보자면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1%에서 한 2%, 4%요 정도의 상승률 보이고 있어서 거기가 조금 중심을 잡아주고 That's not 있고. good enough. 충분하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초준 치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물렸으면 조금씩 거기도 파는 게 맞지 않나? 그쪽도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거지. 자율주행이 전기차로 얼마 간다고 단언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도 바닥에 30%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업 요런 애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선 기자재도 지금 섹터별로는 제일 안 좋은 섹터고 은행, 유리기판, 조선, 정유, HBM 이쪽이 조금 지금 마이너스 뭐 0.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2% 마이너스고 HBM도 안 좋은 종목들 0.7%.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도 하락폭이 깊지가 않고 상승하는 종목도 약간 테마주나 뭐 그런 애들도 그냥 조금 오르고. 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넘치는 장이 아니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게 뭐라 그랬죠? 앰플한 거지 어번던트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가면은 2차 전지가 다 보면 다른 쪽 빼야 됩니다. 네네. 화학이건 철강이건 중국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좀 버텼던 삼성전자 팔기 쉽잖아요. 빼보는 거야. 오늘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시 사든지. 오케이.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갑갑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도 지금 2번, 3번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FOMC 있으니까 5월 2일 날 기업 밸류 남아 있으니까 오늘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힌트를 확실히 안 주는데 기껏해야 어저께 실전 나온 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할까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할까? 살할까? 아니면 많이 올랐는데 팔까? SK이노베이션 좋다는데 그럼 실적 보니까 정유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그 2차 전지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되나 팔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정도지 어떤 걸 확 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계제가 오늘 삼성전자 말고는 없죠. 삼성전자 무슨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좀 올라가네요. 1375원 원달러 환율은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도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기 빼먹었어요. 뭐죠? 미용 의료기기랑 미용 의료기기, 또 합기. 제일 좋은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거 얘기해요. 그거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어제 그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최고야 오늘. 대원전선 7% 오르고 LS 에코에너지 8% 오르고 뭐 LS도 3.4%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르고 나머지 LS랑 HD로 오르나요? 오릅니다. 걔네들도 4% 오르고 있고, 5%대. 4% 5% 오르고 있고 화장품 종목들도 지금 APR부터 시작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APR 오버행이 좀 풀려서 일단 풀린 게 아니고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APR 붙을 겁니다. APR 아모레퍼시픽 6% APR 5% 그리고 뭐 헷갈릴 제이준, 때는 후니모리 그 이런 ETF 종목들. 사도 괜찮아요. 화장품. 왜냐하면 ETF에 분명 네. 아마도 아모레퍼시픽 들어 있을 거고 아마도 네. 그 APR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걸 눈치 빠른 ETF는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럴 타이밍에 애매할 때 이런 거 들어가면 괜찮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한번 일단은 들어볼 텐데 아까 김정희 본부장님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김정희 본부장님 먼저 지금 빨리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은 그 종목들, 섹터들 뭘까요? 김세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합시다. 하셔야죠. 네. 여기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5페이지. 네. 네, 말씀하시면 나는 됩니다. 충돌을 좋아해요. 충돌을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교전적인가 봐. 네. 번호하고 좀 다르지. SK 이노베이션. 어저께 리포트 실적이 나왔는데 네.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제가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까지 본고에서만 한 거거든요. 혹시 빠진 증권사 안 넣었다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 될 거예요. 어제 올라서. SK이노벤이 11만 1,000원입니다 오늘. 어저께 오르고 오늘 빠졌을 텐데 빠진 건데 목표 주가가 1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이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뭐라 했죠 여기? 기존 했죠. 내렸네요. 보노님 여기 기존. 행간의 의미를 보노님이 해석해 주시면 기존에 20 하다가 이번에 실적 잘 나왔거든요. 정유인가 뭐가 좋아서 와. 배터리 쪽은 여전히 적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14, 15, 16 됐어요. 물론 다 바입니다. 엄청 많이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내린 거지. 음. 그 전에 뭐 하다가 놀다가 한 건 아니고 놓친 거죠. 네. 근데 일단 해석을 보면은 배터리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지금은 안 좋지만은 상반기 전기가 끌고 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이런데도 말이죠. 다른 게 있어요. 1분기가 700 얼마 있는데 7천 몇 백인데 2분기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숫자가 헷갈립니다. 500 이게 5천억인지 4천억인지 500에서 400 얼마에서 80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가 1분기보다 내려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2분기가 1분기보다 올라간다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2분기 전망에서 1분기보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다. 그게 하나가 400, 450인가 그러고 우리가 810에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네. 제가 드립답 할 아침 시간이 없어갖고 네. 그런데 의견은 다 똑같아. 바이고 그리고 한 세 군데는 하락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높게 잡았던 애들은 조금 낮춰서 한 14, 15로 맞췄고 13만 원, 14만 원 하던 유지했고. 애들은 유지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배터리 쪽은 하반기 기대하는 거고 보니까 빠른 사람들 3Q부터 늦은 사람은 4Q부터 흑자 다 왔다. SK 온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 낮춘 거는 반드시 1분기 실제 때문에 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네. 있는 게 이게 투자를 계속하니까 캐펙스 늘어나잖아요. 얘네들 빚이 많더라고요. 얘네 엔터프라이즈 밸류 할 때 네. 뭐 이렇게 지분 SK 자회사 있으니까 합하잖아요. 한 15조, 16조 나오거든요. 13조 정도 네. 가치가. 그럼 얘가 시가총액이 10조니까 한 목표 주가가 훨씬 나와야 되는데 더 나와야죠. 10몇 조. 뭐 하여튼 엄청 큰데 빚이 많아. 아. 빚은 차감하니까 확 떨어져. 다 빚이구나.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면은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올리기 애매한 거야. 또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빚만은 안 애널리스트 좋죠. 목표 주가 낮출 타임을 놓치고 이제서 낮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올랐으니까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충분히 행간의 의미를 아주 쉬운 별 하나짜리 난이도로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리포트 나왔어요. 분위기 좋게 가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있는데 네. 못 봤어요. 하나 아하. 딱 보고 다 똑같아서. 오케이, 내가 오케이. 내용을 아니까. 키움 목표 TP 주가- 20만 원 네. 상향. 상향 이것도 아마 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상향입니다. 어. 다 22만 원, 20만 원 나왔어요. 음. 이번 실적이 나온 거에 상당히 잘 나왔는데 네. 그 중국이 중국. 적자가 원래 한 500 몇십억이었대요 지난 분기에. 네. 근데 100억으로 확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줄 거라 예상했는데 한 200억 정도 예상했나 봐요. 적자가 확 줄었어요. 중국이. 어허. 물론 중국은 매출은 줄었죠. 중국 네. 매출이 한 19%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안 써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가 한 200억 정도 계산했는데 100억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한 40% 늘어났고 41%, 유럽도 한 52%. 그래서 이게 뭐 라네스하고 이니스프리가 뭐 세프라고 어쩌고저쩌고 잘 돼서 잘 되고 2분기는 실적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코스알렉스인가 뭐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거 그것이 매출이 한 5천억짜리예요. 그 한 1년에 네. 1년에 5, 6천, 내년에 1조 된대요. 마진이 40%거든요. 오. 그게 5월부터 얘네 매출에 연결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2분기가 엄청 좋겠죠. 네. 그 목표 주가를 아니 오를 수 없다. 음. 라고 한번 제가 봤는데 그 정도면은 20만 원은 개인적으로는 소심했다. 소심했다. 소심했다고요? 20만 원 소심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ASMR. 갑자기 밥 먹고 싶은데요. 갑자기 잠 와. 잘 때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반쯤에 아마 어느 리포트 보면서 내 세트 아닌데 아무래도 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사원님 안 계시니까 컨디션이 다르네. 나오는 멘트에 톤이 달라요. 어저께도 제 김밥하고 라면 먹었어. 같이 하기 귀찮았어. 요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 요것도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됩니다. 유부남들은 역시 혼자일 때가 굉장히 자유롭고 좋구나. 아니야. 첫 10년은 괜찮아. 첫 10년은 괜찮아요? 적어도 한 5년은 괜찮아.
알겠습니다. 논란일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빼고 자, 일반화 다른 시키지 걸로 않겠어요. 해주세요. 예. 자, 오케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돌아가면 20만 원으로 잡았지만 전체적인 실적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아쉽다. 왜냐면 TP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내 생각에는 있었는데. 코스알엑스인가 코알엑스인가 코스알엑스. 그 2분 5월달부터 들어오는 거 네. 마진 40% 가까이 되는 거 그게 올해 5천원 내년에 1조 되면 마진 얘네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속도에 따라 가지고는 아까 이거 뭐라 했죠? 이 친구 음. 북미향 브랜드로 거듭날 거 이게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100억이니까 중국 이제 2분기 넘어갈 때 BEP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잊어버려 이쪽의 밸류를 따지면은 그 멀리를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어요. 내년 거 땡기면 아직 내년 거 안 땡겼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다룬다고 반도체만 하는 애가 느낌이 왔을 때도 뭐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저 같으면 안 팔겠다. 아하. 왜냐면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또 10,000원 정도 올라와서 16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11만 원에서 16만 원, 17만 원까지 쫙 올라와 버렸으니까 사실 상승폭이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TP 20만 원 보고 그러면 요쯤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팔아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28에 16.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28에 16에서 물리잖아요. 28에 16. 못 산 사람들이 다들 붙을 것 같아. 오케이. 희망하기로는 이게 혹시나 쓸데없이 뭐 중소 종목에 있는 저 뭐지? 중소 종목. 중소 종목? 그러니까 작은 그 화장품 주식에 네. 수급을 얘가 뺏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흐름은 아예 좀 이쪽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중소 원래는 저희가 중소를 보자, 요즘 색종을 좋아하죠. 인디 브랜드 보자, 뭐 예,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아모레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요거 걱정 있으신 분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때 저희가 그러네. 좋은 얘기 못했는데 일단은 뭐 중국이나 이런 거 기대는 해보자. 근데 뭐 만약에 좀 못 버티시겠으면 자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1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아직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을 겁니까? 뭐 어떤 거죠? 체크할 만한 리포트 체크 리포트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중간에 기아는 넘어가고 이거 기아. 다 시키니까 리포트가 잘 정리됐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이 좋으니까 밸류가 된다는 좋은 얘기고. 얘기인 거죠? 14만 원 뭐 상향. 좋은 건데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보시고 신영증권에서 이게 오늘거야 어저께가 이게 헷갈리네. 중국 전략이라고 중국 전문가 같아요. 그쪽에 애널리스트가 계신가 본데 뭐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중국판 밸류업이라는 제목으로 밸류업. 우리 국유 기업 있잖아요. 국유 기업을 넓게 보지 않고 좀 네. 좁게 보면은 중국에 한 130몇 개가 있답니다. 네네. 중국 국유 기업.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 말고 국가 전체에서 갖고 있는 그 있나 봐요. 그거 기업들을 중앙 기업이라는데 얘네들은 이제 배당 어떻게 하고 뭐 하라라고 강조한 게 이제 나왔어요. 언제? 4월 12일 날.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얘네들은 현금 배당에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현금 배당을. 네. 근데 현금 배당에 포함시킨 게 있어요. 주식 매수해서 자사주 매수해서 소각시키잖아요. 그러면 현금 배당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줘 갖고 현금 배당은 최소한 30%인가 40%를 하라. 얘네들한테 그런 걸 하고 자사주 소각하면 거기에 대한 그 현금 배당률로 쳐줘요. 세제 혜택을 준다. 뭘 하여튼 혹은 그렇게 했고 기업한테 그렇게 했고 뭐 그다음에 뭐 베네핏을. 제대로 안 하면은 네. 이 상장 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트릭트한 룰을 적용하겠다. 근데 얘네는 사실 하기 쉽죠. 중앙당이 다 솔직히 그 큰 기업들은 다 중앙당 건데 우리도 이렇게 공산주의로 갔으면은 사실은 내가 뭐라 그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가총액에서 중국 어디 상해가 어딘가에 이게 시가총액이 한 50% 된대요. 홍콩에도 한 20% 된대. 얘네가 네네네. 임팩트가 본격화 아직 안 됐거든요. 이제 4월 12일 날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뭐지? 이런 지시가 무슨 이렇게 나왔다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 수급이 가면은 네. 우리하고 경쟁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밸류업이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 처음에 밸류업하고 이제 바톤이 우리나라한테 넘어왔는데 우리 빨리 가야지. 그 관심을 좀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지.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얘네는 페널티도 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못 하잖아요. 빨리.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LS 에코에너지 LS 에코에너지 어제 오늘도 리포- 10% 갑니다.
어저께 리포트가 어저께가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나왔어요. 어저께? 하이투자. 맞아. 하이투자에서 LS 에코에너지를 뭐 리포트는 똑같습니다. 네. 내용은 히토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히토류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 히토리 매장량의 잠재가 중국의 40%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100이면 얘네도 40 정도가 잠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우리가 익스포저 돼 있잖아요. 익스포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밸류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거예요. 25일 날도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이 지금 주가에 거의 가깝지 않나요? 지금 얼마죠? 32,000원. 32,000원? 더 올랐네? 네. 할 말 없네? 그럼 어떡하지 이 친구들? 5일 전 했는데? 행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목표 주가를 볼 때 제가 가져왔어요. 이 둘 중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는 DCF를 했어요. DCF? 현금 네, 디스카운트 할인 80%. 모델. 그럼 이게 2030년까지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에서 할인율이라든지 그거를 바꿔보세요.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바꿔보고 그 목표 주가를 PER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이게 30배인지 28배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목표 주가가 이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남았다. 그럼 갖고 계시는 거고 아직 까리까리하네. 그러면 입시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목표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모델링을 보여줬어요. 둘 중에 하나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 붙은 거 치고 최근에는 가장 그래도 좋았네요. 아 그러네요. 오케이. 끝.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영차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 1.8%. 네, 코스피가 0.7% 올라서 2,705포인트, 2,700선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코스닥이 네? 삼성 1.8%야. 네, 코스닥이 0.55% 플러스 874고요. 우리 김정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1.8% 플러스 78,100원. 다시 한번 8만 원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역시나 1.1% 플러스 177,800원. 요렇게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같이 좀 힘을 이게 안 하려 했는데 요 주고 리포트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갈게요. 네, 갔다 오세요. 보노님 너무 좀 오래 쉬고 계시니까 다른 뭐 섹터나 뭐 이런 거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보노님? 없어요? 뭐 섹터야 뭐 지금 반도체랑 이런 거 움직이니까 네. 뭐 그거에서는 뭐 큰 거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지수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네. 주가 빠졌을 때. 근데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요때 떨어졌을 때 요럴 때 좀 잡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라인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들어간 돈을 좀 빼고 이걸로 이제 개별주를 담을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막 요럴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요럴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코스닥 할 때도 그때도 요때서 한번 말씀드리고 위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스피도 지금 요 정도면은 제가 딱 단기적으로 눌림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지수로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주로 들어가는 게 수익성 부분에서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지수가 10%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재밌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멘트를 어쨌든 또 나중에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너 이때 이거 하실까봐 2,700이 끝났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개별주로 들어갈 수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됐을 때 어떻게 변수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밸류업이랑 이제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맞아요. 넘어갈 때. 그래서 지수 투자를 하고 계셨던 그 현금은 일단 갖고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쓸 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싹 정리를 해놓으시고 수익 확정하고 오케이. 뭐 달달하겠죠. 오늘 말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뭐더 들고 오긴 했는데 두 개만 할게요. 네. 일단은 요 첫 번째가 중국 쪽입니다. 매력커진 H 지수 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헤드라인 나올 거예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계속 들고 해요. 네. 팬더가 귀엽긴 한데. 네, 아무튼 요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현금의 이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잘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 지표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판 밸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바닥권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수치는 좀 넘어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지수의 상승 기조가 나오고 이게 한번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연속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종목군들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이제 1분기 깜짝 실적에 일단은 타이틀은 운송주 탄력받았던데 내용을 살펴보면 네. 운송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 생각보다 이제 깜짝 영업이익률과 실적이 나온 산업군들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오케이. 결국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네. 네. 그래서 핵심은 결국엔 이제 산업적인 실적이 잘 나오는지가 핵심인데, 요 약간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좀 예상 외의 산업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운송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중국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알리나 태부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한 데서 깜짝 실적이 빵 터지는 쪽들, 수급이 쌍 쏠리는 쪽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좀 저점에서 올라갈 때 이거 기관과 외국인이 빈집 털이를 하고 있네요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권에 15% 20%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이 예상보다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에서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별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은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리포트까지 나와주면은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그런 것 거는 같습니다. 조금 덩어리가 큰 것 같아서 그 뉴스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관련 주라고 하면은 뭐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요걸로. 네. 근데 요거에서 나온 게 해운이랑 지금 그 LCC 항공주인데, LCC 항공주는 좋게 보기는 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뿅망치를 맞아야 돼요. 왜냐면 그 코로나 힘든 기간에 그 이슈에서의 그 뿅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SCFI 지수가 10%나 넘게 좋아져서 운임 지수가 좋아졌고, 그게 이제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의 이런 연속성이 나오려면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나 물류에 대한 대란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에 생간의 의미를 얻으려면은 그 위성 쪽에서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나 수주잔고가 좋아서 막 빵하고 튀었잖아요. 네. 그런 애들에 대해서 한번 일부 눌림이 나왔을 때 보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아예 바닥에 있는 거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일부 있었으니까. 대신에 한번 상승하고 일부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수급 흐름들과 산업의 실적 흐름들, 그리고 이 성장 기조만 좀 확실하게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건 또 이런 변압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물론 이게 올라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LS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요 라인인데,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요까지 올라왔다라고 가정하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가 사실 과연 매수 자리로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좋은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 직전 고점에서 패대기 맞았던 가격 라인이고, 저점에서는 벌써 주가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물론 패시브 그런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의사 합치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조했었던 게 외국인이 계속 사면 방향은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이 그 패대기 변동성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HD 현대일렉트릭은 4848을 하면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가고 있고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업의 실적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면서
더 갈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더 잘 해석을 하시면 네.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뭐 지금 제가 찝어드린 건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로라님이 3만원 보내주셨고요. 엄지척 3개, 하트 3개 해서 좋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3만원 감사합니다. 구름샘님이 보노형 저 신문은 방송 끝나고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빙다리 형님이 화장실 갈 때 유용하게 쓸 듯 이렇게 애드립을 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름샘님이 동미 아저씨 요즘 많이 온화해지셨음. 봄 와서 얼었던 마음이 녹으신 듯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실적들이 이것저것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DI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 줄고 영업이익은 30% 정도 감소입니다. 순이익은 40% 감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8% 줄고 영업이익 14% 줄고 순이익은 42%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분 지나고 있고 두 분 이제 가야 되니까 시장 한 번만. 확실히 시장에 돈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주, 한미반도체도 포함해서 살짝씩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는 게 풍선 효과로 2차 전지가 빠집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해피하게 다 끌고 가지 않는데 돈이 없어요. 확실히. 그게 한계예요. 코스피 한계라고. 코스피... 그리고 사실 딴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재정발 인플레이션 약이 될 수 있다고 또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썰 내지는 그 경계십니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우리 장 전체를 모두 다 해피하게 쉽게 저번처럼 명준 앵커님 머리 깎는 거 시간 문제다 했던 거 네네. 그렇게 할 정도인지는 아직은 좀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제한적이라는 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종목을 다 같이 공감해주고 돈을 같이 넣어줄 만한 그 물결인지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요것만 두 분이서 정리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뭡니까? 1번 테슬라 관련주. 오늘 진짜 불을 뿜습니다. 라닉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무슨 뭐 넥스트칩 뭐 저거 테슬라 관련주,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1번, 2번 중국 관련주. 중국 경기지표 좋고 바닥을 찍는다. 그리고 뭐 이구환신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주. 세 번째, 변압기 전선. 지금 이 위치에서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변압기 전선. 네 번째,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오르는 걸 시작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혹은 화장품.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저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 진짜 있다고 우리가 탑픽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테슬라 관련주, 중국 관련주, 변압기 전선, 반도체, 화장품. 어떤 게 제일 연속성이 있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3번입니다. 3번? 네. 3번 뭐야? 변압기인가? 변압기 전선. 답 정해져 있는 거 묻지 마요, 나 저한테. 그래요? 오케이. 형은 그러면 피카츄니까 변압기 전선 빼고 나머지는 나머지 선지가 뭐가 있었죠? 테슬라 관련주, 중국 관련주, 반도체, 화장품. 반도체, 화장품. 그러면 반도체 아닐까요? 왜냐면 반도체? 네, 변압기랑 가장 연관이 많이 있는 산업군이어서 그 부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리스크 리턴을 생각해봤을 때 좀 AI를 중심으로 쭉 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아직은 반도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이따가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PDF 봤을 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 하반기에는 수요가 확대가 되는 듯한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부분은 사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니까 그럼 그거와 연관돼서 될 수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제일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잘 올라오고 있고 시장에 결국엔 트리거를 땡겨 놓은 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4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로 잠깐 시간을 쓴다면 선물 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현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현물이 뭐라고요? 선물이 지금 선물이? 5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은 5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마이너스에서 현물 1,000억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매도에서 800억, 900억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반도체가 들어오는 그게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도체가 오케이. 변화가 나오고 그러면은 오케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 블랙홀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보노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코스피 선물에서 5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9시 개장하고 나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9시 10분부터 이제 5천억 정도 선물로 방향을 틀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선물 방향 보면은 요즘 현물이 잘 따라오는데 네네. 그게 디커플링 되는지 잘 봐야 된다. 그렇죠. 피디님 주무시나 보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외국인 그리고 저거 한 번만 좀 그 언급을 드리면 짧게만. 반도체가 1티어가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애초에 변압기를 제일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변압기 전선이 저희 1티어였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시장을 읽을 때 이거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반도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읽을 땐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초에 계속 변압기를 좋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다면은 후발로 전선을 보신다면 충분히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논란 끝. 네, 그래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연결을 안 해놓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요거 아까 보노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선물이 아까 지지부진해가지고 여기도 다시 펄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외국인도 다 매도였고 외국인 거래소에서 400억 매도 이렇게 잡혔었는데 요게 방향 틀어가지고 선물이 5천억 들어오니까 이제 현물도 여기서 방향 틀어서 9시 20분부터는 이제 1,000억 순매수로 잡히고 있다는 거. 요게 다 반도체 쪽으로 좀 잡히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요거 네,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 보내드린 것처럼 저는 기업 밸류업하고 네. 반도체 이게 큰 축이라고 봐요. 밸류업을 제가 빼먹었군요. 그렇죠. 근데 기업 밸류업이 이제는 자동차, 은행 이 정도인데 어느 게 더 가느냐 그때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하고 반도체랑 뭐 비슷하거나 반도체가 약간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다크호스, 다크호스라든지 다른 쪽인데 실적 되는 거 여기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조선방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기업 밸류업하고 반도체와 비슷한데 약간 기업 밸류업이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높아 있고요. 그다음 큰 차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크호스, 화장품이나 뭐 저기 조선방사 이런 쪽이 좀 차이를 둬가지고 한 네. 10 몇 프로 이렇게 하면 한 60 몇 프로 될 겁니다. 70% 안 되게. 그 나머지 현금이에요. 그 변화가 없고요. 지속성이라 말씀드리면 지속성은 우리가 다시 2,800에서 3,000으로 가려면은 앞에 두 개 말고 네. 뒤에 앞에 두 개가 뭐예요? 기업 밸류업하고 반도체는 반도체. 원래 예상하는 정도로 계속 가면서 걔네는 원래 좋고. 뒤에 쪽에서 확 좋아져요. 그럼 결국 뭐냐? 중국 그 후보군은 뭐 중국 있는? 쪽. 중국 쪽 모멘텀이 제대로 붙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2,800, 3,000 가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따라오더라도 여기 2차 전지도 있고 뭐 저기 다른 건 안 따라오더라도 네. 기업 밸류업하고 반도체 아까 저기 전력도 포함해서 이런 거 네네. 흔들리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면은 그거 가지고도 우리 저번에처럼 머리 깎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이상으로 확 하고 올라가려면은 자금줄이 어번던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 모멘텀이 확실히 붙어야 되는데 이쪽의 모멘텀 뭐죠? 아까 타이어도 얘기하고 화장품도 얘기하고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타 등등 시클리컬. 그거는 시클리컬 쪽에서는 중국발로 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겹치면은 앞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지금보다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퀘스천이긴 한데 화장품은 뭐 한번 기대를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1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슬슬 이제 좀 가야 될 시간인데 요거 9시 51분 컨콜이 10시부터라고 아까 채팅에 올라와 주시던데. 그 내가 지금 헷갈렸잖아.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언제 하느냐 내가 지금 10시, 헷갈렸어. 9시냐 10시냐. 그래서 10시부터는 요거 보시면서 삼성전자. 근데 미리 요거 삼성전자 움직이는 게 미리 요런 컨콜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료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자료 보고 유추할 수 있거나 그리고 내가 아까 안 했는데 네. 하나 웨스턴 디지털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요거 일단은 삼성전자만. 자, 그게 관련된 아, 겁니까? 관련된 겁니까? 반도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깜빡했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키움 증권에서 음.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커멘트를 했어요. 근데 얘 웨스턴 디지털 사라 이런 얘기 아니겠지. 웨스턴 디지털 뭐 하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고 그 SSD 만들죠. SSD. 하드디스크 대체하는 거. SSD는 뭐죠? 거기 낸드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저장 장치. 심플하게 네. 엔터프라이즈용 SSD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할 거다 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좋다 이런 얘기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상반기까지는 출하량은 부진해. 이거 보세요. 얘네 기준이지만 1, 4분기 때 작년 4, 4분기 대비 15% 빠지고 2분기 와서 플랫.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래시가 전반적 연간의 성장률은 15에서 19%면 준수하거든요. 그럼 뭐죠? 하반기부터 확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아, 네. 1분기 안 좋고 네. 2분기 플랫이면 3, 4분기에 좋다는 거 아니냐. 출하가 그렇고 아마 가격은 좀 더 좋죠. 가격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방향은 맞다. AI가 확산이 추론 쪽으로 가면서 추론 서버용 가면서 엔터프라이즈 SSD 낸드 쪽에 긍정적일 것을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웨스턴 디지털 컨퍼런스 IR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갖다 적어놓은 거.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까먹었네.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올라간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HBM implication? 비율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게 오늘, 기본 오늘 전제. 삼성전자 열심히 나온 것도 있고 네. 오늘 밤에 뭐죠? 수마컴. 슈마컴. 그것도 좀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죠. 슈마컴도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10% 올라가주면 좋지. 자, 그러면 두 분께 내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8% 올라가고 지금 장은 약간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따가 혹시나 뭐 중국 열리고 또 삼성전자 컨콜하고 장의 색깔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휴일을 앞두고 이번 주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흘러갈 아까 얘기하신 것 가능성이 같은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선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들어온 5천억. 수급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나서 얘기 듣고 나서 그게 더 강화될지 이거는 벌써 이루어진 거니까 네. 쉬었다가 목요일날 더 강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애매모호한 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컨퍼런스에서 이상한 초친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것 초치는 같고요. 얘기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선물 규모는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5,600억 넘게 사고 있고 현물에서도 더 넓혀서 1,180억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게 1위가 지금 삼성전자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와, 이거 그게 맞습니까? 외국인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이게 이렇게 없어. 얘기하는데 외국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랑 매일 통화하는 아침에 1시간 차니까 하는 데가 있고 네네. 저기 유럽 미국이 있거든요. 유럽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죠? 예전 같지 않지만은 지금 오늘 임팩트는 오늘 실적 못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미리 결정해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급이 한꺼번에 물론 동남아시아가 좀 더 활발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사고 팔고 지랄 발광하는 거는 네. 동남아 애들이 뭐 교포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하고 알겠습니다. 다 똑같죠. 네. 인간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 1위 253억 정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LG엔솔 요런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고만고만하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에 컨콜 한번 보시고 장 분위기 한번 보시고 또 자를 분은 자르시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야 되는데 뒤에 맛동산이 있을까요 피디님? 없어요? 오늘도 없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맛동산 없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대답만 지금 위치에서 하나를 산다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테슬라? 네. 저는 떨어질 때 본부장님은요? 테슬라 난 말씀드렸어요. 둘 다 안 살 건데 둘 다 안 산다? 비싸서? 한국 주식이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한국 주식이 더 기회가 있을 것 내가 같다. 살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못 사서 그렇지. 미국 주식도 못 하시나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은 하실 수 있고. 일부러 안 하죠.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로 마무리를 원래 온 세상이 억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월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슈퍼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기회가 많이 와요. 네, 그거 맞아요. 네,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딴 건데 애플 얘기 안 했잖아요. 애플. 네, 애플. 애플 목표 애플 그 아까 뭐지? 그 바이로 바꿨잖아요. 네. 어떤 증권사가 번스타인. 5년 만에 6년 만에 바꾼 거거든요. 번스타인은 원래 애플 바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애널스 바꿨어요? 달랐나? 애널스 지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백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약간 동양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거의 한 5, 6년 만에 네. 바이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놓친 걸 이제 한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진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권위 있다고 하는 분이 늦게 깨달아서 나중에 오늘의 한마디에 오후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아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별로 안 올랐지만은 오케이. 어텐션 다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한테 뭘 살 수 있냐 물어봤으면은 애플 한번 고려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요 다시 보기는 또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저희 클로징벨, 오프닝벨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즐겨 주시고요. 10시 지나서 삼성전자 컨콜 뉴스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따가 3시 20분에 우는 얼굴로 오늘 휴일 전에 조금 수익 달달하게 내서 휴일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토하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뵙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